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요거 하고 이제 실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실기는 나중에 식사하고 항상 맞죠. 그때 여러분 정신줄 놓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타에 오타. 오타. 여러분들이 잠깐 뭐라고 해야지? 잠깐 잠에 빠지시니까 힘들다. 저 잠에 그 희진님 있잖아요. 희진님. 희진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민 민희진님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힙합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민희진님, 뉴진스 엄마. 안 보셨구나. 그분 막, 어우, 저 깜짝 놀랐어, 그죠. 왜요? 저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중립. 뭐죠. 음. 그러니까 막, 그냥, 안 거치고 막 탁탁탁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좀 순화하겠다고, 그거 연결시키려고. 순화를 이렇게. 변호사들 막 무서워하고 쭉 쫄아가지고, 그죠? 저러면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자, 보실게요, 여기. 예. 자, 뭐냐면, 요거 중요해요. 요거가, 이게 나중에 어디서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에 저번에 한번 제가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회차를 적어드렸는데, 업무용 승용차 있죠? 그게 진짜 잘 나오거든요? 업무용 승용차? 그쵸? 그 업무용 승용차에서 요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감가상각 의제. 우리가 짜증나네. 즉시상각 의제 짜증났는데 감가상각 의제는 뭐냐고. 재미없어? 그죠? 여러분 재미없죠? 자, 감가상각 의제 해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자, 느낌 뭐냐면 회사가 세액을 감면받는데 세액 감면. 물론 여기서 세액 감면도 맞고 면제도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세액을 감면받는데요. 그러면 세액 감면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써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어떤 말 쓰냐면, 우리가 저소득층 세액공제라고 해요. 저소득층 세액 감면이라고 해요. 저소득층 세액공제, 저소득층 세액 감면. 감면. 맞죠? 차이가 뭐냐? 저소득층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거예요? 지출이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 소득? 그죠? 맞죠?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게 세액 감면이에요. 세액 공제는. 지출해야지만 빼주는 거예요. 다른 거야, 둘은. 그러니까 세액을 감면받는다라는 건 나는 소득이 있는데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회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적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감가상각은 원칙이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법상 한도보다 회사가 미달하게 적으면 송금산입해요? 아니에요. 세법상 한도가 아까 300원인데 회사가 100원 적었어요. 그럼 세법에서 그래. 결산조정사항이면 선택사항이니까 100원 인정해서 송금산입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결산 조정사항을 악용한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일단 띄우고 할게. 띄우고 할게. 띄우고. 여러분 이거는 역으로 돌아와서 해볼게요. 역으로.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취득 원가는 900원이고요. 자, 정액법이래요. 그리고 N은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는 3년이고 이 기계장치를 회사가 5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뭐냐면 회사가 1기하고 2기 있죠. 1기하고 2기에 아예 작정하고 가정해서 세액 감면을요 100% 받는데요. 세액 감면이 공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난 소득이 있는데 빼주겠대 갑자기. 세액 감면을 100% 받는데요. 그럼 아까 했던 감가상각비가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안 적으면 된다라고 했죠. 안 적으면 어차피 감가상각은 세법에서 끝까지 송금을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세액 감면을 1기이기 때 100%다 받아요. 그럼 어차피 세액 감면을 100%다 받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적어요? 네, 그죠. 안 적어야죠. 그치. 선생님, 전 회계를 배웠는데 회계는 적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전 적을 거예요.
한번 적어봐. 그렇죠? 만약에 잘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때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세법상 한도가 200이거든요. 단기 중에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3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기업 회계 기준을 지키렵니다. 그래서 이때 200 적고 이때 300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례에서는 그럼 2기까지 세법상 감가상각비 송금을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500. 그러면 500 인정해 준 거니까 세법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9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900 인정해 주는데 2기까지 회사가 500 누적으로 500 적었잖아요. 세법에서 인정. 그럼 이제 요 2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미상각 잔액이 400밖에 안 남아요. 400밖에 안 남아. 그러면 이제 2기, 3기서부터는 이제 송금 먹을 수 있는 그 감가상각비로 송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400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차피 세액값은 다 받잖아. 다 받는데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적어버리면 나중에 송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인 걸 알아요. 그러면 이때 안 적어. 안 적어. 안 적으면 원칙은 송금 먹여야 안 먹어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보다 적게 안 적었다고? 그래, 네가 선택한 걸로 볼게. 맞죠? 그러면 이때 미상각 잔액이 얼마? 여전히 900원. 송금 산입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미상각 잔액이 900원 남는단 말이에요.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3기서부터는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익 나면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적으면 되는 거지. 맞죠? 어차피 송금으로 감가상각비 송금을 다 인정해 줄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세액 감면받는 연도에 결산조정사항이면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 안 적으면 세법에서 여러 강제 송산이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세액 감면 받는 연도에 한도에 미달하게 적거나 아예 감가상각을 안 적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 감가상각비 더 먹으려고. 이익 날 때 적어가지고. 맞죠?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세액 감면 받았다, 꼭 먹었다. 그리고 한도 미달하게 적는다, 알도 먹겠다. 그럼 너 꽝도 먹고 알도 먹겠다고? 그러면 꽝은 주겠지 말은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송금을 쳐먹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액 감면 받는 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이건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이중으로 혜택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한도까지 회사가 상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강제로 송금살 시켜버려요. 즉 강제상각이에요. 이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임의상각이 아니라 그냥 강제상각이에요. 한도까지 무조건 쳐먹여버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느낌은 오시겠죠?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느낌만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회사가 나 세액 감면 100%다 받네? 해서 1기, 2기 때 감가상각비 안 적었어요. 그렇죠? 안 적고 이제 3기서부터는 세액 감면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3기서부터 세액 감면 안 받으니까 이때는 이제 세금 좀 내야죠. 내야 되니까 한도까지 감가상각비를 3기 때 300, 4기 때 300, 5기 때 300 적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돼. 그럼 만약에 이걸 결산조정상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1기, 2기 때 세액 감면 100% 받아서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3기, 4기, 5기 때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이익이 300이래. 그러면 또 300, 300, 300 다 인정하면은 1기서부터 5기까지 세금 내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게 세액 감면이만 세액 공제는 아님. 자, 그러면 일단 1기 때 세법상 한도 200, 원칙은 세무조정 없잖아요. 선택한 거니까. 근데 보니까 세액 감면 받아서도 세금도 안 냈는데 감가상각을 안 적었어? 나중에 너 감가상각 이익 날 때 송금 먹으려고 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 세법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세법상 한도까지 강제로 감가상각을 먹여버려요. 그럼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 안 했죠? 근데 세법상 비용은 200이잖아요.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요. 되셨어요, 일단은? 어차피 세액 감면 받아서 세금 안 내는 거 똑같아. 그런데 송금 산입시켰다고 세금이 줄어요? 지금 산에서 안 줄어. 맞죠? 그럼 송금 산입시켜요. 그리고 장부는 감가상각 안 했다라는 자산을 안 깐 거죠.
근데 세법은 자산 강제 까게끔 하는 거, 200 까. 자산을 까니까 세법이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마이너스 1고. 맞죠? 그럼 요렇게 하는 순간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로 1기 때 200 먹였잖아요. 200 먹였으니까 총 900 감가상각비를 송금 인정해줘야 되는데 1기 때 강제 200 먹였으면 이제 700만 더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느끼셔야 돼요. 중요한 파트다. 자, 그 다음에 2기 때도 세액 감면을 다 받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안 적었어. 근데 이제 세법상 한도가 이제 2기서부터는 월할 상각 아니니까 300원이거든요. 원칙은 세무적 없어요. 없지만 요놈 시키가 세액 감면 100% 받아서 세금도 안 내고 감가상각비 안 적어가지고 나중에 송금 인정 받으려고 안 돼. 지금 처먹어. 해가지고 송금 산입 300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2기까지 세법상 송금 얼마 된 거예요? 500 된 거예요. 누적으로. 세법상 한도까지 무조건 먹여버려요. 그래서 2기까지 하면 여기 일단 해볼게요. 여기 2기까지 하면 요때 이제 송금으로 강제로 200 먹였죠. 먹였으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 되지 않은 금액이 미상각잔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래 총 900원이죠. 이 중에서 강제로 200 먹였잖아요. 먹였으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 1기 때 7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이렇게. 예. 그리고 2기 때 또 감가상각비로 송금 얼마 먹여버렸어요? 300 먹였죠? 300 먹였으니까 총 2기까지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송금을 500 먹여버린 거예요, 강제로. 500 먹였으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 먹지 않은 금액이 400밖에 안 남았어. 맞죠? 400.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3기서부터는 회사가 세액 감면을 안 받아서 한도까지 적었대, 300. 맞죠? 그럼 일단은 미상각 잔액이 400원인데 세법상 300이잖아요. 그럼 300이니까 요때는 세법상 300을 인정해 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1기 때 세법에서 200 먹였고 감가상각비 송금, 2기 때 300 먹였고, 그 다음에 3기 때 감가상각비 송금 300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1기 때 200, 2기 때 300, 3기 때 300이니까 총 800을 3기까지 송금 먹인 거예요. 송금 인정해 준 거예요. 맞죠? 그럼 미상각 잔액은 이제 100밖에 없어요. 맞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 뭐냐면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감가상각비로 송금 아직 못 받은 금액이죠. 그럼 세법은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 받지 못한 금액은 100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4기 때 세법상 한도 얼마일까요? 300 아니에요? 세법은 이제 송금,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100밖에 안 남았다고요.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300이 아니라 100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사기 때 난 분명히, 이 300 한도까지 다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도 줄어버렸어. 그럼 이때 송금 불산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 중에서 송금 부인 200 되니까 나는 예상치 못하게 법인세가 200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사기 때에는 세법상 송금, 감가상각비 송금을 100원 인정해 준 거죠. 300 적었는데 200을 부인해 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없어? 사기 입장에서. 이제 없어요. 그쵸, 끝. 그쵸. 그럼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이제 없으니까 5기 때 감가상각비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없어요, 이제. 0. 맞죠? 0이니까 요때 나는 300을 한도를 300이라고 생각하고 감가상각비를 300 다 적어서 내가 세금을 줄려고 했는데 갑자기 송금불산이 3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300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 당초에 내 의도와 다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감가상각 이제는 회사가 임의상각 제도를 악용해서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걸 방지하는 강제상각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 213페이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교재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어디 갔어? 거기 중간에. 이러한 감가상각 의제는 법인세를 근데 제가 지금은 감면했지만 면제도 마찬가지. 면제도 그냥 꿀 빠는 거잖아. 그냥 꿀 빨아? 그 표현이 이 대신 아니 그냥 받아들여 줘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감면은 소득이 있는데 빼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게 있는 게 빼줘 그냥. 그 다음에 면제는 뭐예요? 이것도 혜택 주는 거잖아요. 공제는 혜택이지만 내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혜택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뺀다고 뭔가 빼주면 감가상각 의제는 아닌 거예요. 알죠? 그래서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는 법인이 임의상각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 적는 것만큼 장부에 적는 것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임의상각 제도잖아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나중에. 맞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 처명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강제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돼. 들어보세요. 좀 이따 할 거지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감가상각 있죠. 여태까지 배웠던 감가상각, 임의상각 맞잖아요. 임의상각이 맞으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한도 미달 때문에 세무적 원칙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처럼 감가상각 의제에 걸리는 감가상각이 좀 이따가 할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렇죠? 걔네들은 강제상각을 해야 돼. 반드시 송금산입시켜 한도 미달되면. 맞죠? 자, 됐어요, 여러분. 좀만. 미안해.